그래서 이렇게 분자라고 하는 것은 옹기종기, 원자들이 몇 개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돼요. 옹기, 종기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된다. 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분자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기체를 상상할 수 있는 물질이 있지. 걔네만 기체야. 고체도 존재할 것도 있죠. 불이나 철이나 염화나 같은 얘는 기체가 아니죠. 물론 기체를 만들 수 있어요. 온도를 막 수천 도 올리면 기체를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 상상을 할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얘는 절대 기체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얘네들은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원자 몇 개 팀을 만들어서 옹기, 종기, 옹기, 종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만 바로 분자가 되는 거예요. 고체로 존재하는 것들은 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것들만 분자가 되는 거야. 몇 개 더 써본다면 암모니아, 메테인 이런 것들이 바로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자량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몇 개가 모여서 옹기종기 모인 것이 바로 분자야. 그럼 분자는 뭔데요? 이러한 분자들이 나타내는 질량을 바로 뭐라 불러? 분자량이라고 불러. 그러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몇 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의 합이 바로 뭐가 될까? 분자량이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보자. H2O 요거의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보자. 자, 분자를 한번 계산해보면 여기 수소활경이 2개 있고 산소활경이 하나 있죠. 그럼 수소 원자량이 하나 얼마야? 1이잖아. 1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산소는 얼마야? 16이에요. 원자가 8번이죠. 대체로 원자량은 원자 번호의 곱하기 2배입니다. 곱하기 2가 돼요. 양성자와 중성이 계속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16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량 얼마? 분자량 얼마 되나? 1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잠깐 짬을 이용해서 요거 한번 분자를 찾아봅니다. CH4 NH3 네. O2 M2 자, 원자를 한번 계산해봅니다. 아주 분자량 맞았죠? 자, 볼까? 얘는 얼마 나와? 대항 얼마 나오죠? 44. 평양 얼마 나오죠? 20. 예? 20이 나와? 탄소는 얼마죠? 12. 얘는 1 곱하기 4. 16이 나와요. 얘는 얼마죠? 17이 나오고 얘는 그냥 32. 얘는 그냥 20. 28.
이게 바로 분자량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원전 아니면 분자량은 뭐야? 거저 먹을 수 있어요. NH3 17.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질들이 있고 그 물질을 본다면 뭐가 있을까? 물도 있을 것이고 이산화탄소도 있을 것이고 또 암모니아도 있을 것이고 메테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물질을 그냥 물, 메테인, 이산화탄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와 원소의 개수를 표시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물질을 표시해주는데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방법을 화학식이라고 해요. 화학식. 그래서 물이다라고 한다면 수소 알갱이 2개랑 산소 알갱이 하나가 있으니까 화학식이 뭐가 H2O가 되겠지. 이산화탄소는 뭘까? CO2가 되겠죠. 암모니아는 NH3가 될 것이고 메테인은 CH4가 될 것이고 산소는 O2가 되겠죠. 이런 걸 바로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화학식의 종류는 모두 4종류가 있어요. 4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단계에서 알아야 될 것은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2가지만. 자, 화학식에는 모두 4가지가 있다. 일단 4가지 이름을 한번 좀 체크하자. 자, 첫 번째 분자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성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시성식과 구조식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해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지금은 분자식과 실험식의 이 2가지 개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자식 한번 보자. 분자식. 그냥 이게 슬퍼요? 왜 자꾸 눈물 흘려요? 눈물 글썽 이상한데? 슬퍼요? 하품에서 한 거죠? 예.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난 또 이게 분자식 너무 슬퍼 막 이런 거 너무 또 마음이 열려서 분자식 너무 슬픈데 막 이런 줄 알았지. 자, 분자식이라고 하는 뭐냐면 분자를 표현하는 화학식이야.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 나타내는 기본 단위인데 그 한 팀 구성원들을 다 써주는 거야. 이걸 바로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물, CH4, 그 다음에 C6H12O6, C2H2, C6H6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뭐 이름 한번 볼까? 여기 이산화탄소, 물, 메테인, 요거 혹시 뭔지 아나요? C6H12 보시죠. 네? 아니요. C6H12O6. 포도당. 공산당 아니야. 포도당이야. 포도당 얘는 아세틸렌이라고 불러요. 몰라 좋아? 아세틸렌. 요거는 벤젠이라고 불러. C6H6. 벤젠은 어디 쓰냐면 우리가 이제 아빠가 입는 양복 같은 거 세탁할 때 세탁기에 돌리지 않지. 어디다 맡기지? 세탁소에 맡기죠. 드라이클린을 해요. 드라이클린에서 옷이 오면 냄새 맡으면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나요. 그렇죠? 세탁소에 오는 옷을 보면 그게 바로 벤젠 냄새입니다. 벤젠 세탁소에도 많이 써요. 벤젠 C6H6 이렇게 화학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분자식이야. 그래서 어떤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다 표시해 준 것을 바로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실험식인데 그럼 실험식은 뭡니까? 자,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식을 좀 더 간단하게 적은 건데 이 분자식에서 꼭 분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 어떤 화물에서 구성 원소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적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
가장 간단한 정수를 적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CO2를 가장 간단한 정수를 적으면 1대2니까 더 이상 줄 수가 없겠죠? 정수니까 그냥 CO2 이렇게 쓰고 있어. CH4 이거 가장 간단한 정수가 뭐야? 1대4잖아. 그러니까 역시 CH4가 돼요. 근데 이거 봐. C6H12O6 이게 뭐야? 1대2. 포단인데 얘를 정수점 뭐야? 1대 2대1이야. 그럼 어떻게 적을까? CH2O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얘를 가장 정수점 정수를 적으면 어떻게 돼요? CH가 돼요. 얘를 적으면 CH가 돼요. 이렇게 가장 간단한 정수를 적은 것을 뭐라 불러? 실험실이라고 불러. 실험실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이게 쓸모가 있을까 싶죠. 이렇게 적어서 이거 딱 보고 이거 포장이야. 근데 이렇게 적어주고 와 이거 포장이야 이런 사람 누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 적었지만 얘가 우리에게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알려줄 수 없다. 알려줄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 왜 필요한 거야? 이거 실험식 필요적이 없잖아. 얘는 단지 이 분자식을 간단한 정수비로 적은 것을 바로 실험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보고서 이런 것은 상관없지만 분자식이나 실험식 똑같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분자식과 실험식이 차이 나는 것들은 우리가 이걸 못하게 도대체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화를 낼 수 있는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물질은 실험식으로만 표현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실험식으로만 표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분자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어떤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분자의 개념이 없지. 분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면 NaCl을 예를 들어보자. NaCl은 여기에 NaCl, NaCl, NaCl 쭉 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떤 소금, 염화나트륨의 속이 뜨기 위해선 Na 100이 돼야 되는지 Cl 100이 되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Na, N, Cl, NaB를 갖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를 표현하는 것은 1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NaCl. 그러니까 이 NaCl이라고 하는 것은 NaCl이 동적으로 이렇게 딱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NaCl 계속 반복되는데 가장 간단한 정수를 표현해서 NaCl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MgCl2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나머지 하나에 Cl 몇 개씩 써? 2개씩 써. 그럼 내가 MgCl2 그래서 이렇게 동적으로 존재하냐? 그게 아니야. Mg와 Cl이 계속 반복돼 있어요. 쭉 반복돼 있어. 그럼 얘는 이게 그러니까 염화 마그네슘의 속을 띄기 위해서 얘가 100개, 200개, 1000개, 2000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Mg, N, Cl, EN의 비율을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가장 간단한 정수를 표현한 거예요. 1대 2가 되니까 Mg, Cl,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분자의 개념이 없는 것들, 분자의 개념이 없는 것들은 반드시 실험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분자식을 쓸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구리 한번 보자. 구리도 내가 구리를 이만큼 덩어리 하나 갖고 있다. 자, 그럼 여기에 구리 원자들이 구리 쫙 붙어 있어요. 그럼 내가 구리로서의 성질을 위해선 CU 100이 돼야 되는지 CU 1000이 돼야 되는지 알 수 있나 없나? 알 수 없죠. 가장 간단한 정수 읽어줘. 구리, 철 이렇게 준다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은 가장 간단한 정수를 적고 얘네들은 오로지 실험식으로만 표현이 가능해요. 얘네는 왜? 얘는 무엇의 개념이 없다? 분자의 개념이 없다. 그리고 분자고 뭐다? 기체다. 그러니까 얘네는 기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 기체로 존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물질들은 반드시 실험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자식과 실험식은 정수비 관계가 성립돼요. 그래서 C6H12O6와 CH2O를 보게 되면 몇 배 차이나? 6배 차이나. 그 다음에 요 분자식의 전체 질량, 을 분자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실험식의 질량 뭐라고 할까? 실험식량이라는 거예요. 실험식량을 보고요.
분자식과 실험식은 정수비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실험식량이 분자량보다 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 실험식량과 분자량이 같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뭐야? 분자량이 더 커요. 분자량이 더 큽니다. 반드시. 그렇죠? 요거 이해되나 한번 봅시다. 실험식량 곱하기 n은 분자량. 이거 이해됩니까? 네. 이해되죠? 자, 요거 숫자만 계산해볼까? 요거 한번 숫자 계산해볼까요? 요거 화학식 얼마 나올까? 나보다 빠르죠? 180 나옵니다. 빠르지? 어떻게 부러워하네? 180이야. 얘는 이거 실험식이잖아, 그렇죠? 포당의 실험식이야. 얘는 얼마 나올까? 30 나와. 30. 정수비 관계가 함께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식과 실험식 두 가지 설명드렸고, 분자식의 질량을 분자량, 실험식의 질량을 실험식량 이렇게 불렀어요. 그다음에 정수 관계죠. 그다음에 주의할 점. NaCl 요 NaCl의 화학식량을 보고서 요거 분자량은 얼마고요? 그럼 이상해. 얘는 분자 기능이 없어. 그 얘는 분자 뭐라고 볼까? 실험식량 이렇게 볼까요? 얘도 실험식량 이렇게 볼까요? 그런데 말이야. 얘는 실험식량이고 얘는 분자량이고. 구간이 너무 귀찮잖아. 그러면 분자식과 실험식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불러? 화학식이라고 불러. 화학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야 이건 분자량이야, 이건 실험식량이야, 되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툭 뜯어 뭐라고 불러? 화학식량 이렇게 부른다. 화학식량은 얘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학식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됐고 70페이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70페이지 다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 71페이지 여러분이 이제 연필을 사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필을 한 자루 연필 한 자루 두 자루 사지 않고 연필을 이렇게 조그만 박스 형태로 사면 거기 안에 몇 개가 들어있지? 12개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연필 12개 들어있는 그 한 박스를 우리 뭐라고 그러지? 한 다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연필을 만약에 두 다스 샀다. 그럼 모두 연필이 몇 개인가? 24개인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연필을 48개 샀다라는 말 대신에 다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네 다스 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우리가 어떤 입자를 셀 때, 어떤 한 개, 두 개 셀 때는 묶음을 쓰게 되면 좀 더 편하게 그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페이지 71페이지 봐봐요. 71페이지 몰이라고 하는 단어 등장합니다. 이 화학에서 몰을 모른다? 다 모르게 돼요. 몰이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몰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기 유는 화학을 이게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때 저 학원 좀 배운 적 없어요? 처음 배우는 거예요? 이거 뭘 처음 배우는 거예요?